안녕하십니까. 파이낸스 경영과의 배경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퀀들과 콘토피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퀀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금융, 경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고요. 콘토피안은 본인의 어떤 전략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두 가지 웹사이트를 아주 잘 활용하신다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해 볼 수 있는, 실제로 실현을 하거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퀀들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퀀들의 웹사이트고요. 지금 두 섹션이 있는데 Alternative Data, Core Financial Data 두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ore Financial Data 섹션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미엄, 하나는 프리 데이터입니다. 프리미엄 데이터는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서 프리미엄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저희는 프리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지는 상품 중에 가장 중요한 상품이 하나가 변동성 관련된 상품인데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IX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여기에 Wiki Continuous Futures라는 DB에서 VIX Futures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VIX Futures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실제로 파이썬에서 계산을 할 예정이라서 한번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포맷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CSV가 편하니까 CSV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콘들 웹사이트에서 이 여러 가지 메뉴를 사용을 하면 이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받아서 실제 그 파이썬에서 불러와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콘들 내에서 제공하는 API를 직접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파이썬 내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파이썬 내에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퀀들 tools python이라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나오는데요. 두 가지 펑션이 있고요. 첫 번째는 import 보시면 퀀들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티커 정보를 찾으신 다음에 퀀들 get이라는 펑션을 이용하시면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구글 콜랩에 돌리시면 오류가 납니다. 이유는 구글 콜랩에는 지금 현재 가상 환경 내에서는 이 퀀들이라는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느낌표 pip install 퀀들 이렇게 인스톨을 먼저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인스톨이 되고 데이터가 들어왔죠. 데이터가 들어온 것들을 확인해 보려면 지금 데이터가 my data에 있으니까 my data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my data 헤드 부분만 보시면 데이터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플롯을 한번 해보면 플롯도 되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점은 이 심벌 티커 정보를 어디서 찾느냐. 이 퀀들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퀀들 웹사이트에 가신 다음에 Core Financial Data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주식이나 본인이 원하는 어떤 거시 경제적인 변수의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티커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 저희는 프리를 원하니까 그러면 이 테이블 상에서 여기에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티커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티커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FINC 미국 애플 회사의 티커를 검색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FINC라고 했고요. 그러면 미국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선은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냥 Benefit One INC라는 회사의 티커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그래서 new 데이터는 퀀들 내에 있는 get이라는 get이라는 펑션을 쓰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될 티커가 여기 있습니다. DSC. 그리고 new 데이터의 헤드를 보시면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뭐 변동성 관련된 픽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뭐 빅스 퓨처스 티커를 검색하실 수 있는데 이 티커를 따오신 다음에 퀀들 get 펑션 안에 넣어주시면 변동성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플러스 원하시면 플러스 하시고요. 근데 변수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칼럼을 선택하시려면 이렇게 브라켓을 만드시고 다운표를 하신 다음에 원하는 칼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close price를 원하니까 close price를 돌리시면 이렇게 빅스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현재 퀀들 웹사이트에서 보는 그래프와 동일하겠죠. 네. 그래서 이 퀀들을 만약에 반복적으로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for i in range 한 50번 반복적으로 호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for loop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퀀들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오류가 납니다. 그 이유는 퀀들 내에서 이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50번 이상 데이터를 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오류가 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퀀들을 가입을 하신 다음에 본인 어카운트 세팅에 가신 다음에 API 키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API 키가 있습니다. 이 API 키를 파이썬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요 위에 API 키를 삽입을 하면 되는데요. 삽입할 때 어떤 특정한 펑션을 쓰셔야 됩니다. 그 특정한 펑션의 이름은 여기 보시면 콘들에서 제공하는 이 매뉴얼에 하단에 내려가시면 뭐가 있냐면 콘들 API config API key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펑션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our key here 이라는 부분에 본인의 API 키를 입력을 하시고 콜을 하시면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new 데이터 윗부분을 보여드리면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도 받으실 수 있는데 invest 다시 core financial 데이터로 가신 다음에 fix를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는 free를 원하니까 free 내에서 2018년 2월에 있는 continuous contract 8번째 컨트랙을 이용을 하면 또 티커를 다시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금 핸들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제가 보내드린 링크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콜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데이터의 타입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팬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들어올 텐데요. 팬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numpy 형태로 받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때는 여기 return을 numpy 형태로 바꾸시면 이 타입이 numpy array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start day와 end date를 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start day와 end date를 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최신으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에서 2018년 지금 2월이니까 2월 1일까지 정하고 데이터의 첫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numpy니까 head라는 속성이 없네요. 그래서 팬다로 바꾼 다음에 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2018년 1월 2일부터 들어오죠. 시작이 2017년 12월 31일은 아마 거래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2018년 1월 2일부터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데이터를 한 심볼 말고 추가적인 다른 심볼을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브라켓을 이용해서 벡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7월물, 8월물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벡터로 두 가지 티커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시면 어떤 데일리 데이터를 먼슬리로 바꾸실 수도 있고 그리고 프라이스 데이터를 받으셔서 기본적인 가격 차이를 구할 수 있는 가격 차이도 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랜스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컨들에 있는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능을 해야. 그럼 다음으로 퀀터피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퀀터피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략의 아이디어를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백테스팅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퀀터피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퀀터피안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인이 코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Q를 클릭을 하시면 스타트 코딩이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타트 코딩을 클릭을 하시고 지금 샘플 코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샘플 코드 본인이 이제 이 샘플 코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딩을 해서 본인의 거래 알고리즘을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방법은 코딩을 한 다음에 빌드 알고리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백테스팅이 진행이 되고요. 진행이 되죠. 그래서 백테스팅을 하면 그럼 어떤 정보가 나타나냐면 본인의 알고리즘의 리턴, 수익률, 그리고 본인의 알고리즘의 알파는 위험을 어드저스트한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베타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전략의 리스크, 그리고 샤프 레이쇼, 그리고 드로다운을 아실 수 있습니다. 드로다운은 본인의 전략의 최고점, 본인의 전략에서 수익률에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드로다운이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2%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퀀터피안을 전부 다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 베이직 펑션 부분들인데요. 이 베이직 펑션 부분들을 제가 지금 사용하면서 코딩을 해서 조금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 펑션에서 제일 중요한 펑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initialize, handle underbar date. 이 두 가지 펑션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이거를 다 삭제를 하고 이 두 가지 펑션을 가지고 제가 한번 기본적인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알고리즘은 이 두 가지 펑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펑션은 initialize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펑션은 handle data. 그러면 initialize는 어떤 함수냐면 본인의 알고리즘을 실행을 할 때 가장 초기에 한 번만 딱 실행되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itialize 이 함수를 입력을 하시고 이 함수 내에 있는 어떤 작업들을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본인의 알고리즘을 돌릴 때 한 번만 초기 세팅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핸들 데이터 부분은 이 퀀터피안에서 이제 디폴트로 매 1분마다 이 핸들 데이터의 펑션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initialize라는 펑션은 반드시 context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handle 데이터는 반드시 context 그리고 데이터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context는 퀀들에서 이미 정의된 클래스라서 반드시 이 context라는 이 용어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도 반드시 데이터라는 그 단어로 변수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하시면 이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initialize 펑션과 밑에 있는 handle 데이터가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컨텍스트 내에 어떤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서 변수를 하나 설정하는 방법은 점을 하시고 어떤 본인이 원하는 이름, 저는 아마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존
치신 다음에 본인이 어떤 그러니까 티커의 심볼이나 어떤 주식의 어떤 특정한 ID 정보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마존이라는 주식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우리 알고리즘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SID라는 펑션입니다. SID는 Security ID의 약자고요. SID를 치신 다음에 괄호를 치시면 이렇게 이제 하얀색 스페이스, 하얀색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아마존을 검색을 하시면 아마존이 검색이 돼야 되는데 시드해서 아마존 검색을 하시면 아마존이 검색이 될 텐데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AMA JOA 퀀들 사이트가 조금 늦어서 검색이 잘 안 되는데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시큐리티 아이디 16841이라는 시큐리티 아이디를 사용을 하시면 이 알고리즘이 우리는 아마존을 거래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아이디 정보를 이 컨텍스트에 넘겨주면 우리가 이거를 받아서 정보를 보낼 수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syntext 에러가 나는데요. 어디에서 날까요? 제가 한번 펑션 이름이 initialize 스펠이 틀린 것 같은데요. initialize build 알고리즘 handle data underbar handle data 제가 콜론을 빠뜨렸군요. 콜론을 빠뜨렸습니다. 네, 빌드 하면 매 분마다 이렇게 이제 프린트 컨텍스트 아마존을 프린트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 뭐 아무것도 거래를 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펑션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미 cd 펑션은 설명을 드렸고 데이터 커런트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마존 티커에 대한 어떤 정보를 보내고는 있는데 이 가격 정보를 받으시고 싶으시면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면 프라이스 정보를 데이터에 current라는 함수를 쓰시고 티커 정보를 넣으신 다음에 price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price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price 정보를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price 콘토피아 웹사이트가 오늘따라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네. execution timeout. 제가 다시 한번 빌드 알고리즘 찍어 보겠습니다. 세이빙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커런트는 현재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data.can't trade는 지금 어떤 종목이 거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함수고요. 데이터 히스토리는 현재 가격뿐만 아니라 과거 가격, 거래량 등을 알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스케줄 펑션은 지금 핸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매 분마다 실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전략이 매 분이 아니라 매 시간 혹은 매일 어떤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이 핸들 데이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스케줄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알고리즘을 자주 거래할지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스케줄 펑션 내에서는 데이트 룰이나 타임스 룰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오더 타켓 퍼센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알고리즘 내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테스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밑에 화면을 보시면 각 매 분마다 아마존의 가격이 찍히죠. 네, 아마존 가격이 찍힙니다. 그럼 제가 다른 거 설명드리기 전에 실제로 포지션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order target perce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order target perce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포지션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order target percent 그리고 괄호를 치시면 밑에 자그만하게 이제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함수는 세 가지 아규먼트를 받는데 SID, target percent, style 이 세 가지 변수를 받습니다. 우선 스타일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시고요. SID의 정보는 위에서 받은 context.amazon을 넘겨주면 될 것이고 target percent는 우리가 롱을 100% 하고 싶으면 1.0 롱을 숏을 100% 하고 싶으시면 -1 그리고 그 사이는 그 비율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본인이 아마존을 얼마만큼 가져갈 건지를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D는 context 아마존을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롱을 뭐 한 제 자산의 10%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0.1 그리고 나서 한번 프라이스는 뭐 우선 계속 찍어 두고 알고리즘을 빌드를 하면 실제로 롱 포지션을 매분마다 본인 자산의 10%를 가져가면서 거래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벤치마크 대비 본인의 알고리즘이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리턴이 지금 현재는 1.4%, 1.5%, 알파와 베타, 샤프 레이쇼, 주어다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추가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can't trade의 함수는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트레이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내에 있는 can't trade 함수를 콜을 하시면 SID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존을 입력을 하시고 이게 TF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TF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백테스트 기간이 좀 길어 가지고 제가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백테스트 기간을 4월에서 7월까지 현재 되어 있는데요. 백테스트 기간을 2015년 6월에서 7월까지 변경을 하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빌드를 하면 프라이스가 없네요. 프라이스는 필요 없다. 프라이스는 제가 한번 닫고요. 그래서 에러가 떴는데 워닝이 뭐냐면 local variable price가 실제로 어사인은 됐는데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데요. 그 부분들을 날려버리고 한번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여기 print tf를 하시면 can't trade 펑션에서 받는 어떤 값을 프린트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 보시면 true라고 나오는데 이 true라는 말은 결국에는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함수를 만약에 저희가 if 이게 거래가 가능하면 10%를 올려라. 그래서 이 if 함수는 만약에 파이썬 그 아마존이 거래가 가능하다면 10%의 자산을 이용해서 아마존을 사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보면 신텍스 에러가 나는데요. 아마 컬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테스트 기간 내에서는 아마존이 항상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계속 거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can't trade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데이터 히스토리, 스케줄 펑션 등은 잠시만요.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히스토리는 과거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 히스토리를 보시면 데이터 히스토리를 보시면 정보를 뭘 넣어야 될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밑에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는 결국에는 샘플 코드를 보면 티커를 넣고 그리고 가격을 받을지 볼륨을 받을지 정보를 넣은 다음에 과거 며칠간의 기간인지 그리고 이 15에 대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일별인지 주별인지 월별인지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 데이터 히스토리에서 히스트 데이터를 만들면 티커를 다시 한번 컨텍스트 아마존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정보를 한번 받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볼륨을 받고 싶으시면 볼륨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 볼륨과 프라이스를 동시에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브라켓을 이용해서 벡터를 만드신 다음에 프라이스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은 간단하게 프라이스만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거 15일, 1일, 과거 15일간의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받았는데 히스트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과거 15일간의 데이터가 보이시죠? 이 과거 15일간의 데이터를 그냥 나중에 활용하시는 방법이 뭐 평균을 구하셔서 그 평균이 뭐 다른 평균 이 평균 값을 기본으로 해서 본인의 전략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캔슬을 하고 평균을 한번 구해 보면 과거 15일간의 평균이 계속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과거 15일간의 평균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함수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함수죠. 스케줄 펑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줄 펑션이 있는 이유는 이 핸들 펑션은 퀀터피안 내에서 매분마다 실행이 되는데요. 우리의 전략이 매분마다 실행이 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본인이 이 핸들 펑션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이 스케줄 펑션을 이용해서 새로운 펑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펑션을 만드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케줄 펑션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제가 샘플 코드를 올렸는데요. 스케줄 펑션을 initialize 이 함수 밑에 이제 스케줄 펑션을 이용해서 새로운 펑션을 define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펑션에 define 할 때 줘야 되는 정보가 얼마나 자주
이제 지금 이 예제에서는 매주 시작할 시점에서 마켓이 오픈할 시점에 이 스케줄 펑션에서 정의된 오픈 포지션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 펑션을 디파인 하는데 스케줄 펑션을 디파인 하면 여기 보시면 my function을 넣고 date 룰과 times 룰 등을 넣어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open position이라고 정의를 하고 date 룰은 매주 위기 매주 시작 지점에 times 룰은 마켓이 오픈할 때 이 펑션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사용한 펑션이 데이트 룰에서 week start와 times 룰에서 마켓 오픈입니다. 룰스군요. 룰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케줄 펑션을 이용해서 오픈 POS를 정의를 하시면 이 오픈 POS를 이 밑에 사용을 하셔서 본인의 알고리즘을 만드실 수 있고요. 이 오픈 POS는 핸들 데이터와 같은 형태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 데이터 제가 그냥 아까 전에 코딩을 한 이 부분들을 그냥 가져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마켓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거래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알고리즘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픈 포지션은 결국에는 오픈 POS라는 펑션은 매주마다 시작 지점에 마켓이 시작할 때 아마존을 본인의 자산의 10%를 이용해서 사라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 단위로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서 닫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픈 포지션 말고 클로즈 포지션을 쓰는데 매주 끝나는 시점에 위크 엔드 시점에서 마켓 클로즈 시점에 30분 전에 이 클로즈 펑션 클로즈 언더바 POS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라 라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그대로 따서 쓸 수 있는데요. 오픈 대신에 클로즈 포지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지금 order target percent 이 부분에서 10%의 자산을 가져가는데요. 10%의 자산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포지션을 닫기 위해서는 0.1을 0으로 만드시면 포지션이 닫아지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돌려보시면 매주마다 미닛 복수형으로 쓰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잠시만요. 보여드리면 기간을 좀 늘려볼게요. 매주마다 아마존을 샀다가 10% 본인의 자산의 10% 정도의 돈을 이용해서 샀다가 주 끝나는 시점에 금요일에 장이 종료되기 30분 전에 파는 어떤 알고리즘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예를 들면 본인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다. 이제 지금 현재로는 주가 시작되는 시점과 주가 끝나는 시점에서 거래만 하게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데요. 리스크 매니지
MNEG라고 MNN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위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3일이 지난 후에 마켓이 클로즈 되는 시점에서 한번 히스토리컬 프라이스를 계산을 해서 과거 3일의 히스토리컬 프라이스나 리턴을 계산을 해서 실제로 더 빨리 종료를 할지 말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비슷하게 데피니션을 하는데 위에서 정의된 리스크 매니지를 이용해서 똑같은 함수, 똑같은 변수인 컨텍스트와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나서 히스트 데이터를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히스토리 컨텍스트 아마존 프라이스를 하시고 3일간 1D를 하신 다음에 뭐 프린트 히스트 민을 한번 해보시면 정기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되는 어떤 알고리즘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Initialize 리스크 매니지먼트 days라는 게 없네요. days가 없으면 day인가요? days offset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이디어는 매주 초에 포지션을 열고 매주 말에 포지션을 닫는데 그 사이에 한 번씩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콘들과 콘토피언 사용 방법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